기후변화는 결국 관념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OECD 국가 중 5위인 7억 3천만 톤이다. 우리나라 산지가 흡수하는 탄소량은 연간 4,560만 톤이다. 이는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6.3%로 단순 계산하자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부 흡수하기 위해선 지금의 15배에 이르는 면적의 살림이 필요하다. 즉, 아무리 혁신적인 방안도 그것을 다수의 사람들이 진지하게 여기고 실천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 우리는 이 인식의 변화의 실마리를 우리나라의 지형에서 찾고자 한다. 대동여 지도와 산경표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산줄기와 물줄기가 얽힌 복합적인 지형이다. 어디로 눈을 돌리거나 항상 보이는 산천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일부였고, 따라서 삶의 터전과 자연은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유기체였다. 도시의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지형적 도시 위에 개념적인 도시 모형을 지형과 상관없이 적용시켰다. 이는 1971년 발간된 서울 도시계획도를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에바네저 하워드의 전원도시와 닮아있는 토지 이용도와 공원 구상도는 서울의 발전이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계획도는 마치 서울이 다른 해외 주요 도시들처럼 도심과 교외 지역으로 나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 하지만 서양의 도시들에서 이 구분이 가능한 것은 역설적으로 도심과 교외 지역을 구분짓는 지형적인 구분, 시각적인 인디케이터가 없는 평지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실제하는 지형적 구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은 산줄기이다. 지형을 무시하고 발전한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주변부 산맥의 형상을 지우고, 따라서 지형에 대한 인식은 파편화되었다. 도시간 이동할 때는 어떠한가? 그물망처럼 이어진 고속도로와 기찻길은 무심히 산맥을 꿰뚫고 지나간다. 이러한 경험의 누적은 도시와 자연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인식하게 한다. 왜곡된 지형의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것은 자연을 살아가는 환경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쉽게 간과하게 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같은 통합적인 문제를 다룰 때 한계로 작동한다. 기후변화는 인간이 자연에 미친 영향이 자연의 허용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발생한다. 자연을 외부화하여 관념적으로만 여기며 기후변화의 해답을 도시 안에서만 찾는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했던 실수를 그저 반복하게 될 뿐이다. 국토의 65%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우리의 활동 반경 역시 이 실제하는 유역 분수계를 따라 형성되었다. 우리는 이 지형적 특성을 기회라고 생각한다. 태생적으로 지형적 구분에 의해 탄생한 도시는 훌륭한 뼈대를 가지고 있는 캔버스와 같다.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자연과의 경계가 허물어져 산줄기와 도시가 직물과 같이 짜여진 도시이다. 산을 배경적 존재가 아니라 도시와 공생하는 또 하나의 행정구역처럼 인식하여 인구 감소가 시작된 도시와 영역을 늘려가고자 하는 자연이 영역적인 협상을 하면서 발전해가는 미래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경관을 복구하면 파편화된 산줄기는 다시금 이 도시 안에서 시각적 인디케이터로 작동하게 된다. 전통적 자연관을 살려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가 가진 지형을 10분 활용하여 자연과 지형에 대한 인식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와 자연과 공생하는 환경을 만든다면 기후변화에 가장 필요한 시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다. 또한 산줄기로부터 이어진 도심숲은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자연재해, 즉 열섬현상, 홍수, 미세먼지로 받는 피해 등을 완화시킨다. 마지막으로 여러 연구에 따르면 1차 산줄기인 백두대간으로부터 6차 산줄기까지 내려오면 동네 뒷산까지 연결된다고 한다. 도시의 녹지를 산지와 연결시키는 이 제안은 생태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다양성을 보호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방안들이 여러 있을 테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이다. 우리의 제안이 도시와 지형과 사람과 자연의 공생을 위한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